수지는 양자 컴퓨팅과 글로벌 알고리즘에 관해 아인슈타인 박사와의 대화와 이후 며칠간 이 주제에 꼴똘히 생각해 보았다. 이후 연구실 복도에서 다시 마주한 아인슈타인 박사와 수진. 지난 대화에서 글로벌 알고리즘의 원리를 배운 수진은 이번에는 대규모 초전도, 양자 컴퓨터와 NISQ 시대에 대해 더 깊은 질문을 하고자 한다. 아인슈타인 박사님, 저번에 글로벌 알고리즘에 대해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이번에는 그 알고리즘을 실제 대규모 양자 컴퓨터에서 구현하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127큐빅 초전도 양자 컴퓨터가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지 알고 싶어서 왔어요. 오, 수진 양, 벌써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군. 좋아요. 일단 127큐빅 초전도 양자 컴퓨터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 응, 큐빗 수가 많다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3큐빗, 7큐빗 시연처럼 간단히 동작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를 것 같아요. 에러율이라든지 회로 구성이 훨씬 복잡해지지 않나요? 바로 그 점이 핵심이야. 지금 우리는 NISQNOS Intermediate Scale 퀀텀 시대에 있어. 수백 큐빅까지 늘릴 순 있지만 노이즈와 디코히런스 때문에 완전히 정교하게 제어하긴 어렵지. 그래서 회로를 조금만 길게 만들어도 진폭이 엉켜버리거나 오차가 누적된다고 들었어요. 특히 글로벌 알고리즘 오라클 구현할 때 멀티 컨트롤 게이트가 많아지면 회로 깊이가 커지잖아요? 맞아. 예를 들어 3큐빗짜리 글로벌 알고리즘에서는 오라클이 그리 길지 않지만 127큐빗짜리 시스템에선 멀티 컨트롤 연산을 쌓아야 할 테고, 그럼 ECR이 조 크로스 레서넌스 게이트를 수없이 많이 써야 할 거야. 그 과정에서 에러가 막 쌓이지. ECR 게이트가 IBM이 초전도 양자 컴퓨터에서 쓰는 기본 2큐빅 게이트라던데 그 구조가 복잡할수록 게이트 에러율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네. ECR 게이트는 전통적인 CNOT과 다르게 에코에코 과정을 거쳐 에러를 줄이는 방식인데, 그래도 완벽하진 않아. 127큐빅 규모로 크기가 커지면 어느 큐빗이 어느 큐빗과 연결되어 있는지도 고려해야 하고, 회로 매핑도 최적화해야 하지. 매핑이라면 예컨대 원하는 오라클에서 특정 큐빗을 컨트롤로 쓰고 싶은데 실제 칩 구조에서 그 둘이 떠오르 있으면 SWAP 게이트가 추가된다는 그 문제인가요? 정확해. 그 SWAP들을 추가할 때마다 게이트 수가 늘어나니 노이즈는 더 커지게 되지. 그래서 지금 NISQ 시대에선 완전히 이론적 성능대로 움직이기 어렵다는 걸 전제하고 어떻게 하면 에러를 완화시킬까를 연구하고 있지. 에러 완화 기법이라면 Zero Noise Extrapolation GN 같은 거나 Poly Twirling 같은 방법들을 말씀이신가요? 맞아. 생각보다 깊이 있게 알고 있구나, 수진. 그런 기법들을 통해 측정 결과를 통계적으로 보정하거나 노이즈를 균등화해서 평균 오차를 낮추고 있어. 또 다이나미컬 디커플링처럼 큐빗을 특정 펄스로 주기적으로 보호하는 방식도 쓰고 있지. 그렇다면 127큐빗 시스템에서 글로벌 알고리즘을 돌린다고 해도 아직 고정 컴퓨터를 능가하는 결과를 내긴 좀 어렵겠네요? 당장 모든 문제를 능가하긴 어렵지만 특정 특화된 문제나 적정 규모에서는 이미 의미 있는 시연들이 나오고 있어. 게다가 127큐빗 시연 숫자는 상징적이야. 이제 두 자리에서 세 자릿수로 넘어갔다는 것이 큰 진전이거든. 그렇군요. 127큐빗이라 함은 이에 127제곱의 상태 공간을 다룰 수 있다는 뜻이니까 이론적으로는 엄청난 병렬성을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론 그렇다네. 하지만 현실은 NISQ이므로 에러 때문에 그 병렬성을 100% 활용 못한다는 게 문제이지. 그래도 이런 대규모 시스템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어떤 회로가 어느 정도 수준의 노이즈 환경에서 동작 가능한가를 계속 실험하게 되면 우리가 에러 보정 포터런트 향해 나아가는 길이 조금씩 보일 거야. 그럼 박사님, 이 127큐빗 초전도 양자 컴퓨터가 향후 3에서 5년 내에는 어느 정도 응용 가능성을 보여줄까요? 예를 들어 글로벌 알고리즘을 금융 분석이나 최적화, 데이터베이스 검색에 당장 쓸 수 있을까요? 글쎄, 당장이라기보다는 그 수준의 산업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면 아직은 시험적이거나 프로토타입 형태겠지. 하지만 5년에서 10년쯤 뒤에는 부분 오류 보정과 결합해서 일정 분야에서는 고전 컴퓨터보다 나은 결과를 내는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보이네. 그중 검색 문제는 대표적인 목표 중 하나이고. 아, 그럼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만약 완전한 오류 보정이 시행된다면 정말 모든 검색 문제에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시대가 오겠네요? 맞아. 그땐 글로벌 알고리즘뿐 아니라 슈어쇼 알고리즘이나 다른 양자 알고리즘들도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겠지. 수많은 최적화 문제나 AI 학습, 신약 개발, 재료,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되면서 양자 우위 퀀텀 애드반테지가 확실히 보일 것으로 기대하네. 두고 보니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벌써부터 흥미진진합니다. 에러 완화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하드웨어 구성이 조금씩 개선되면
127큐빗을 넘어 433큐빗, 1000큐빗까지도 간다고 하니 말이에요. 그렇지. 이미 많은 회사와 연구소에서 그 로드맵을 공개하고 있고 실제로도 큐빗수 증가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 물론 큐빗수가 많아져도 앞서 말한 노이즈와 회로 깊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두 과제를 같이 풀어야 해. 알겠습니다. 결국 하드웨어가 빠르게 스케일업되고 그 과정에서 에러 완화 보정 기술이 개선되어야 NISQ 시대가 끝나고 진정한 양자 컴퓨팅 시대가 열릴 수 있겠네요. 127큐빗은 그 출발선이고요. 정확한 요약이야. 수진 양, 앞으로 어떤 혁신이 있을지 우리 모두 흥미롭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 또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 물어봐요. 네, 박사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대규모 양자 컴퓨터와 NISQ 시대의 실제 모습이 훨씬 더 선명해졌어요. 글로벌 알고리즘을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지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언젠가 시험에도 직접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아인슈타인 박사와 수진은 이제 수백 큐빗을 넘나드는 대규모 초전도 양자 컴퓨터가 가져올 기회와 한계를 함께 고민하며 NISQ 시대를 넘어 진정한 양자 우위로 가는 길에 대해 다시금 희망을 품게 되었다. 크로버 알고리즘의 현실화 하드웨어가 답이다. 앞선 영상에서 크로버 알고리즘의 동작 원리와 응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문제는 실제로 얼마나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느냐입니다. 이 질문은 자연스레 하드웨어, 즉 양자 컴퓨터의 물리적 구현으로 이어집니다. 고전적인 PC나 슈퍼컴퓨터와 달리 양자 컴퓨터는 큐빗을 초전도 소자, 이온 트랩, 광학 시스템 등으로 만들어내야 하며 그것도 매우 낮은 온도 수십 밀리켈빈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동작시켜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산업계와 학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는 플랫폼이 초전도 양자 컴퓨터입니다. 최근 IBM이 발표한 127큐빗 규모의 초전도 칩이걸 프로세서 시리즈는 양자 컴퓨팅이 단순히 5에서 10큐빗 실험 단계를 넘어 두 자릿수를 넘어 세 자릿수 큐빗으로 확장되는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여기서는 이 NISQ 시대의 본질과 초전도 양자 컴퓨터 기술적 기반, 에러 완화 기법, 그리고 크로버 알고리즘이 이 대규모 하드웨어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NISQ 노이즈, 인터미디어 스케일 퀀텀 시대의 특징. NISQ 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양자 컴퓨터가 점점 실용화 문턱에 다가가지만 노이즈와 디코이런스가 여전히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과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큐빗이 수백 개쯤 되면 연결성 커넥티비티, 게이트 에러, 상태 유지 시간을 좌우하는 TLT 수명 등을 모두 감안해야 하는데 이 모든 요소가 완벽하지 못할 때 결과가 쉽게 엉켜버립니다. 이전까지 10큐빗 미만의 실험적 시연이 주류를 이루던 시기를 지나 이제 수십에서 수백 큐빗까지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오류 보정 폴트 탈러런트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에 실제 연산 도중 상당한 확률로 오류가 누적됩니다. 그로 인해 이론적으로 기대되는 양자 우위 퀀텀 애드밴티지를 완전히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연구 실험실이나 특정 알고리즘 무작위 회로, 샘플링 등에서는 이미 고전 컴퓨터보다 빠른 작업을 시연했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아직 산업계가 요구하는 범용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는 NISQ가 단순히 노이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예시들을 발굴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127큐빗 초전도 양자 컴퓨터의 기술적 기반. 초전도 양자 컴퓨터는 트랜스몬 큐빗이라는 소자를 이용해 양자 비트를 구현합니다. 트랜스몬은 조셉슨 접합 조서프선 정크션과 커패시턴스가 결합된 구조로 외부 잡음에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이를 수십에서 수백 개 확장해 저온 용기, 크라이오스텐 내 극저온 환경에서 운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IBM의 초전도 칩은 전통적인 CNOT 대신 ECR, 에코드 크로스 레저넌스 게이트를 사용합니다. 이는 두 큐빗 사이의 교차 공명 크로스 레저넌스를 이용하되 에코 기법으로 에러를 줄여 상대적으로 낮은 오류율을 달성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큐빗 수가 늘어나면 물리적 연결성 레이아웃 제약이 커지고 회로를 최적화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하드웨어 스케일업의 어려움과 최근 개발 동향. 127큐빗을 넘어 433큐빗, 1000큐빗 이상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회로 배선 와이링과 크라이오닉 환경, 각종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복잡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빗 수 확대는 곧 양자 컴퓨팅의 성능 향상이라는 믿음 아래 국가 및 기업 단위로 대규모 연구 투자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3에서 5큐빗 수준에서는 크로버 알고리즘을 간단히 시연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127큐빗 시스템 위에서 더 복잡한 오라클 예로서 다수 해를 갖는 오라클 멀티 컨트롤 게이트가 여러 번 필요한 오라클을 실제 구현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노이즈와 회로 깊이 문제로 인해 이론적 최저값보다 낮은 정확도를 보이지만 이는 곧 향후 개선 여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NISQ 환경에서 가능한 에러 완화 기법과 오라클 설계, 게이트 에러 디코이런스 완화를 위한 대표 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로 노이즈 엑스트래플레이션 GN이 노이즈를 일부러 추가했다가 빼내면서 측정값을 보정하는 방식, 폴리트월링 랜덤화를 통해 시스템적 에러를 통계적으로 균등화하는 법, 다이나미칼 디커플링 큐빗 상태를 잡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파이 펄스를 적용하는 기법 등
멀티 컨트롤 오라클 회로 최적화 ECR 게이트 기반 분해. 크로버 알고리즘에서 가장 깊은 회로를 요구하는 부분은 오라클 구성입니다. 멀티 컨트롤 CCX 등 게이트가 여러 번 들어가면 물리 게이트 특히 ECR 게이트로의 분해 과정에서 회로 길이 뎁스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화 기법 연구가 활발합니다. 큐빗 레이아웃, 매핑 전략과 실험 설계. 초전도 칩 위에서 모든 큐빗이 서로 직접 연결된 게 아니라 특정한 토폴로지 ED 그리드 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큐빗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가 성능에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크로버 알고리즘에서도 오라클에서 특정 컨트롤 타깃 큐빗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SWAP 게이트가 추가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므로 레이아웃 최적화가 중요합니다. NISQ 시대를 넘어 완벽한 오류 보정이 가능해지면 더 이상 에러 완화 기법에 의존하지 않고 논리 큐빗 라지컬 QBIT를 통해 안정적인 계산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크로버 알고리즘을 비롯한 각종 양자 알고리즘은 실제로 이론적 성능을 유사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로버 알고리즘의 실제 활용 시점과 응용 분야. 이미 논문과 연구 보고서들을 통해 3에서 7큐빗 수준에서 단일해 혹은 2개를 갖는 오라클을 성공적으로 시연하고 루트 N스케일의 가속 효과를 확인했다는 사례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노이즈 제거가 불가능하기에 성공 확률 PS나 퍼델러티가 낮아지는 등 한계도 명확하지만 이는 연구의 시작점으로서 의미가 큽니다. 중규모 산업 문제에서의 도입 가능성. 수십에서 수백 큐빗에서 크로버 알고리즘을 활용해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최적화 문제의 특정 부분 예를 들어 탐색 영역 줄이기를 가속화한다면 금융물류 빅데이터 분석 등 다수의 분야에서 테스트베드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글로벌 기업들이 파일럿 프로젝트 형태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127큐빗 이상 확장 시 실질적인 속도 우위 달성 시나리오. 큐빗 수가 늘어나면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검색 공간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다만 그만큼 노이즈 억제와 회로 최적화가 따라줘야 고전 컴퓨터보다 실제로 빠르게 해를 찾는다. 라는 양자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NISQ 시대 말미 혹은 그 이후 즉 부분적 오류 보정이 보편화될 무렵에는 특정 과제에서 고전 슈퍼컴퓨터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대량 데이터 환경 DBAI에서의 장기적 전망. 장기적으로 매일 생성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 분석해야 하는 상황 예를 들어 인공지능, 메타버스, 사물 인터넷 등에서 크로버 알고리즘이 양자 하드웨어 상에서 대규모로 동작한다면 현재의 빅데이터 병목 현상을 크게 줄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목표를 이루려면 하드웨어 확장성과 오류 보정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추가 개발 기술과 미래를 위한 재현. 알고리즘적 개선 베리에이셔널 퀀텀 알고리즘 VQA와의 결합. NISQ 시대에는 VQA가 유용하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크로버 알고리즘 역시 특정 최적화 문제나 하이브리드 구조로 결합하여 노이즈에 대한 강건성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혁신 큐빗 품질 향상, 냉각 배선 컨트롤 시스템 고도화. 연산 정확도를 높이려면 큐빗 자체의 물리적 품질긴 이완 시간, 낮은 에러율이 핵심입니다. 또한 수백에서 수천 큐빗을 배선 와이링하기 위한 새로운 3D 패키징 기술이나 양자치 컨트롤, 전자기기의 혼합 집적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산업협업과 생태계 구축 소프트웨어, 스택, 클라우드 양자 서비스 등 양자 컴퓨팅은 하드웨어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QISK-IT, CIRQ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양자 서비스, 그리고 이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크로버 알고리즘을 포함한 다양한 양자 알고리즘이 실제 문제 해결에 쓰일 수 있습니다. 일반인을 위한 양자 교육과 전문가 양성 방안. NISQ 시대가 끝나기 전에 많은 인재가 양자 컴퓨팅 분야로 유입되고 기업과 학계가 협력해 생태계를 키워야 합니다. 일반인들도 양자 시대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입문 강연, 대중서적, 온라인 학습 플랫폼 등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NISQ 시대를 넘어 진정한 양자 우위로 가는 길. 127큐빗 초전도 양자 컴퓨터는 실험실 연구를 넘어 산업적 의미까지 고민하게 만들 만큼의 규모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큐빗 수가 많아졌다는 사실 이상의 도전 과제를 내포합니다. 노이즈와 티코이런스, 오라클 회로 최적화, 에러 완화와 레이아웃 설계까지 모두가 얽혀있는 복합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크로버 알고리즘은 이처럼 복잡한 대규모 양자 컴퓨팅 환경에서 대표적으로 시험해보기 좋은 양자 검색 사례입니다. 실용적으로 구현하기에 까다롭지만 동시에 양자 우위를 입증하기에 가장 좋은 직관적인 알고리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몇 년 동안 연구자들과 엔지니어들은 계속해서 새롭게 발표되는 하드웨어 칩에 맞춰 크로버 알고리즘을 비롯한 여러 양자 알고리즘을 최적화 검증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양자 하드웨어의 보다 구체적인 설계와 코드 예시, 그리고 다양한 에러 보정 전략 및 실제 적용 사례들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과정은 궁극적으로 NISQ 시대를 지나 오류 보정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실험적 시도가 쌓여서 양자 컴퓨팅이 정말로 세상을 바꿀 기술인지 여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크로버 알고리즘만큼이나
그 알고리즘이 실행되는 하드웨어의 발전과 사용할 만한 형태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생태계 역시 이 혁명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양자 컴퓨팅은 작은 데모 수준이 아닌 수백 큐빗을 다루는 세상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습니다. 과도기에 있는 이 거대한 도전을 함께 지켜보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였습니다.